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의도에서는 이 FOMC 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투자전략팀장께서 정말 대한민국 어느 방송사에서보다 가장 빨리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앵커님이시자 전략가이신 신중호 앵커님, 앵커 브리핑 첫 번째 어떤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피벗은 일단 나왔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연준 성명서에서는 피벗에 대한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LH, 즉 레그라는 단어를 이제 삽입을 했는데요.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구를 얘기해 드리면 FOMC는 누적된 통화 긴축, 지금 3% 후반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누적된 통화 긴축이 경제 활동, 물가, 그리고 경제와 금융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 성명서의 문구가 흘러나오면서 한때 주식시장은 S&P 기준으로는 1.5%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지연, 피벗에 대한 기대가 고스란히 나타난 하루였다라는 정도는 오늘 그래도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명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 파월의 한마디, 그러니까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급락하면서 변동성 키웠는데 그 급락의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죠. 예. 기자회견 이후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떤 얘기냐 하면 성명서에서 나왔던 그 지연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very premature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마도 연준 의원들 간의 의견 차가 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의 만장일치나 내지는 긴축의 강도가 심해지는 부분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이긴 한데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에서 지연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뭔가 피벗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약간의 기대 심리가 한 방에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조금은 심해졌는데 그래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조만간 긴축 속도를 조절할 그런 얘기는 논의는 있다. 그리고 현재 과잉 긴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긴축의 어떤 속도나 레벨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퍼즈, 즉 올려놓고 보자라는 심리는 다음 달 FOMC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내년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좀 작동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FOMC 이전에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미국의 정치권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주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공공연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선거표를 의식한.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론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겠지만 바로 피벗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정치적인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변심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11월에는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저는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은 지켰다라는 점도 이 FOMC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의 생각도 전달해 봅니다. 그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독립성을 갖춰야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없긴 하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조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그 누구도 주식을 가져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도 끝났고 이제 결국은 파월의 변심이 발견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보자라는 시각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아마 전달에 26만 명에서 한 18만 명, 19만 명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된 채용 공고라든지 그리고 FOMC에 묻히긴 했지만 ADP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맞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어쩌면 또 쇼킹, 즉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면 오늘의 충격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보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중간선거 그리고 11월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물가 지표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오늘 연준 특히 파월이 던진 메시지는 데이터가 둔화되는 거를 봐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11월 10일까지의 물가 지표를 보려는 눈치 보기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예.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성명서에서는 분명 아까 지연, LH, 레그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봇에 대한 시사를 했다라는 거는 연준 의원들 간에는 이제는 의견차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이제 스피치, 즉 연설들이 줄줄이 발표가 돼요. 예.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긴축의 강도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었던 거와는 달리 누구는 좀 긴축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예. 또 어떤 연준 의원은 조금은 시장을 달래줄 만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충격은 이전의 FOMC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아지겠지만 물가지표까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중간선거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10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연준이 보고 있는 금리차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이 12월에는 50bp 올리고 예. 조금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11월 중순에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 않고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도 좀 더 빨리 해석하면 들립니다.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좀 내년에 갔을 때는 왜냐하면 2달 정도의 주택 지표의 어떤 큰 폭의 하락세.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얘기 했어요. 주택 지표, 즉 렌트비가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같게 되면 주택 지표의 둔화세가 더 강화되고 렌트비, 즉 주거 비용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년 초부터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폭이 둔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동결로 가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앵커 브리핑에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투데이 인사이트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